중국이 대형 심해 양식장으로 건조한 구조물 셜란입니다.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으로 양식 가능한 공간이 9만 세제곱미터에 달해 세계 최대 양식장으로 불립니다. 好，我宣布鸣笛后开始放鱼。 문제는 중국이 이 대형 구조물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잇따라 건설했다는 겁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는데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국은 산둥성 칭다오 앞 이 수역에 두 구조물 셜란 1, 2호기를 잇따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대규모 양식으로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약 1km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민간 선박이 나타나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하면서 현장에서 중국 측과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당한 조사를 막은 것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항의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동식 어업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를 영구시설물화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잠정수역에서 중국 측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돼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의 해경이 대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온누리호가 접근하자 중국 측은 해경과 고무보트 석 대를 보내 조사 장비의 투입을 막았고 현장에서 2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온누리호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니 돌아가달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칼을 소지했지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자원도 공동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항행과 어업 외에 다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도 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측은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구조물의 설치 의도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관련 사항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도 소규모 조치를 조금씩 축적하다 결국 영유권을 챙기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에서 모래를 쌓아 인공섬을 건설하더니 2년 뒤에는 이곳을 군사 요충지로 바꿨고 이후엔 해군을 동원해 해역을 포위하고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지난 5일 필리핀 팔라완 섬 근처 남중국해. 거대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보급선 옆에 바짝 붙어 위협하며 중국 영해에 침입했으니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SBS 인터뷰에 응한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물대포 발사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중국 경비정이 군사용 레이저를 비춰 필리핀 대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 현상을 겪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They want to intimidate the Philippine Coast Guard. They want to prevent the Philippine Coast Guard from escorting the supply ships. 필리핀 어부들이 중국 경비정에 쫓겨나는 일이 더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They themselves have experienced that kind of harassment from the West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ing China Coast Guard and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멀지 않은 미스치프 암초에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은 근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미국의 패군함을 고의로 좌초시킨 다음 해병대를 주둔시키며 맞섰습니다. 물대포를 맞은 보급선은 이 해병대원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20개,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의 암초를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중국은 인공섬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들며 남중국해의 80% 이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If we're going to allow China to claim that they have a legitimate and valid claim over the 9-dash line, South Korea, Japan, and the entire ASEAN countries will all be affected. To avoid discombobulation, sleep and keep sound off. Otherwise, you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nsequence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y is there a big difference between China's words and its actions? 안녕하세요. SBS 통일외교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만약 서해에 중국 해안경비선이 나타나서 우리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 들어보기 위해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이 타리엘라 참모차장을 화상으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리핀 팔라완 섬 근처에 2개의 암초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중국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미스치프 암초, 그리고 필리핀에 가까운 세컨드 토마스 암초가 그겁니다. 두 섬의 거리는 40km 남짓 떨어져 있고요. 이 두 섬은 필리핀 본섬인 팔라완에서는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누가 봐도 필리핀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보급선이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향해 보급품을 싣고 가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만났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위협 항해를 하더니 가까이 붙어서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Why did they use the water cannon? Because they want to intimidate the Philippine Coast Guard. They want to prevent the Philippine Coast Guard from escorting the supply ships. 일단 두 함정의 크기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중국 해안경비정은 사실 해군 군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갖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나가라 이런 뜻이죠. This incidents and showing the videos, compelling images to tell the world that these are the actions of China. 이런 중국의 강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필리핀 해안경비대 보급선이 물품을 보급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중국 해안경비대 경비정이 나타나서 레이저를 발사를 했거든요. 이 레이저를 맞은 필리핀 대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That's actually the first time that triggered us to expose this kind of aggressive actions to the world. The military-grade laser was resulted to temporary blindness of our crew. 이 일로 필리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직접 주 필리핀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따졌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대사를 소환해서 따진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 민간 어선들도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근처에 가득한데요. 이런 중국 어선들이 주변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필리핀 어부들을 내쫓고 있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They themselves have experienced that kind of harassment from the West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ing China Coast Guard and of course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게다가 실제로 중국 군함까지 관측이 되는데요. 군사적인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2일에도 필리핀 해안경비대 보급선이 세컨드 토머스 함초로 다시 나섰는데 이번에도 중국 해안경비정 여러 대가 우르르 몰려나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To avoid miscalculation, leave and keep sound off. Otherwise, you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nsequences. 4시간이나 대치한 끝에 그래 이번에는 생필품 운반이니 인도주의 차원에서 허락한다 이렇게 중국은 선심 쓰듯 길을 터줬습니다. 필리핀은 자기네 쪽과 훨씬 더 가까운 바다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굉장히 황당하겠죠. 한미일 정상이 모였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이 남중국해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못 박아서 불법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에는 중국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세 나라가 이제 모은 것이고 그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국제법에 맞게 규범에 맞게 행동들을 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이고. 그런데 이 보급선이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필리핀의 폐 군함이 한 척 있습니다. 이런 암초에 어떻게 필리핀 군함이, 그것도 다 쓴 군함이 좌초되어 있는 걸까요? 이 폐 군함의 이름은 시에라 마드레라고 하는데요. 겉모습만 봐도 녹이 군데군데 쓸어 있고 바다에 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게 겉모습은 이렇지만요. 1944년도에 미군이 건조해서 태평양 전쟁에 투입했던 실제 군함입니다. 미군이 사용한 이후에 필리핀이 넘겨받아서 여러 작전에 투입됐다가 수명이 다하는 1999년도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켰던 겁니다. 시멘트를 막 부어서 이 암초에 딱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폐 군함에는 해병대원 수십 명을 주둔시켰는데요. Philippine Marines have get used to those kind of challenging. They have to adjust with no internet connection. They also have to consider the limited food supply because their food supply is dependent on the frequency of our delivery of supplies. 필리핀의 해병들을 주둔시켜서 이게 필리핀 영토다, 필리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거를 좀 볼모처럼 삼은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에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를 점령했기 때문인데요. 이 섬은 사실 딱히 쓸 용도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구성된 그냥 무인도였거든요. 이 섬이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이 내려갈 때 사람들 눈에 보이고요. 수면이 올라갈 때는 바닷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냥 암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섬을 점령하더니 모래를 막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설을 하나 둘씩 짓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시설이 그냥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용 레이더, 군사 기지, 경납고 이런 군사 시설들이 깔리더니 결국은 3km가 넘는 활주로까지 건설이 됐거든요. 완벽하게 군사 시설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 군사 시설을 지으니까 이 근처에 중국군이 주둔하게 되겠죠. 중국 군함, 중국 해경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그냥 중국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Mischief Reef now converted to be a military naval ba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s where they keep their Navy ships and China Coast Guard vessels. 그렇다면 필리핀이 폐 군함을 이 암초에 좌초시켰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필리핀이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쪽으로 더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번 사건 직후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필리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거든요. 만약에 필리핀이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러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군함 시에라 마드레를 중국이 만약에 공격한다 이렇게 된다면 필리핀 뒤에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Is there any chance that China will attack BLP Sierra Madre? That is very, complicated question to answer. I would like to highlight an attack on the Philippine public vessels, to include the Philippine Navy vessel,
and Filipino soldiers would trigger the Mutual Defense Treaty.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필리핀을 거칠게 압박하면서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미군 기지 5곳이 있었거든요. 이런 필리핀과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필리핀은 미군 기지 4곳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hich allows our forces to operate together more efficiently from key sites across the Philippines. 필리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 못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최소한 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우리 영토라고 부르는 거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은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은 미군과 대대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에 추가로 내주기로 한 미군 기지가 동북아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 타이완과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하이마스 같은 정밀 유도 타격 무기가 이곳 필리핀 북부에서 타이완의 상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된다면 필리핀은 미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필리핀과의 국경 분쟁을 넘어 미국과의 대립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사기지를 갖춘 인공섬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독차지하게 된다면 타이완을 넘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SBS 통일외교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를 군사기지화한 뒤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고 필리핀은 패군함 시에라마드레를 의도적으로 좌초시킨 뒤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걸까요?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에게도 이 지역이 왜 중요한 걸까요? 남중국해 전체의 지도를 볼까요? 남중국해 전체는 3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지중해의 1.5배나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그리고 중국인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인데 단연 중국의 영해 주장이 독특합니다. 부단선이라고 부르는 소의 혀 모양같이 생긴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의 무려 80% 넘는 면적을 다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Look at the 9-dash line and it actually hits almost the entir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Philippines west side. 그런데 이 9단선을 보면요, 중국 남부에 있는 하이난 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18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바다를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당 정부에서 탐험했던 지도를 근거로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의 9단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요. 당연히 미국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누가 봐도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에 20개, 스프레틀리 군도에 7개의 인공섬을 지어 군사기지화했거든요. 중국은 이 인공섬들을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외부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970년대부터 조금씩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들을 늘려왔던 겁니다. This is our exclusive economic zone. We have the sovereign rights over this. We have the right to be able to explore and exploit the possible oil exploration that we are also entitled to do so. 그런데 이런 중국의 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 막 지어서 영해를 늘리는 거 법적 근거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린 거죠. 간척을 해서 인공구조물을 만들더라도 그것도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걸 넓혀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이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뭐 영해든지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고대 중국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지었다면 현대 중국은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리장성을 짓고 변방의 오랑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남중국해에 있는 모래장성이라고 불리는 인공섬들을 지어놓고 주변국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상의 지배권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f we're going to allow China to claim that they have a legitimate and valid claim over the 9-dash line claim that they have in the South China Sea, South Korea, Japan, the Philippines, Taiwan, and the entire ASEAN countries will all be affected. 이 남중국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보면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당장 한국, 일본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나가려고 해도 타이완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중국해로 뻗어나가는 해상 루트가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발 뻗고 해상으로 나갈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주변을 통해서든지 인도양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카리브해를 자기 손에 넣음으로써 시파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넣으면 시파워가 손에 넣으면 시파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카리브해가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라는 거죠. 미국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틀어 막아야 중국을 해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눌러놓을 수 있다는 미중의 치열한 계산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남중국해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 자원도 엄청납니다. 천연가스도 있고요, 원유도 있고요. 지하자원, 그러니까 해저에 있는 자원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추정하기로는 석유 매장량,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굴된다면 세계 2위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게다가 이곳은 원유가 지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에너지 대부분이 이곳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지금 석유 수입의 한 거의 70% 가까이, 그리고 천연저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정도를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남중국해가 중요하지만 먼 바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중국해가 중요하고도 가까운 바다가 된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화약고 남중국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